안녕하십니까? AI로 배우는 공감 배려 중심의 인성 수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대전 체육중학교에서 정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정미입니다. 오늘 AI 갈등 해결 상담소는 구글 잼스를 활용해 가상의 친구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갈등 상황에서 할 말을 미리 연습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은 왜 더 커질까요? 같은 사건인데도 학생마다 전혀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갈등은 사건 자체보다는 어떻게 말했느냐, 그게 더 커지기도 하고 반대로 풀리는 실마리가 되기도 하죠. 오늘은 감정적인 반응 대신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순서로 말해보는 연습을 합니다. 실제 친구 대신에 구글 잼스를 활용해서 가상의 친구와 먼저 대화해 보면서 부담 없이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비폭력 대화법 4단계를 이해할 수 있고 그걸 구글 잼스를 활용해 갈등 대화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또 갈등 상황에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진짜 최종 목적지입니다. 실습은 5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갈등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친구 입장에서 대답해줘 라고 역할을 구글 잼스에게 정해줍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한 줄이 있어야 상담사 같은 답이 아니라 실제 친구와 같은 답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순서로 내 말을 입력하고 잼스의 반응을 보면서 내 말이 상대를 존중하고 있는지 고쳐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친구에게 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한 번 더 다듬으면 끝입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주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은 다루는 소재가 소재이니만큼 약간 민감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첫째, 친구의 실명이나 연락처, 민감한 이야기는 입력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AI의 답을 정답처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고 판단은 학생이나 선생님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대를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말을 고르게 해야 합니다. 공격이나 비난이 아니라 이해와 요청이 오늘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실제로 심각한 갈등이라면 AI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선생님이나 상담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반드시 짚어주셔야 합니다. 이 활동은 연습이지 실제 상담이 아님을 학생들에게 인지시켜줘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제미나이를 켭니다. 제미나이에서 설정에 잼스에 접속을 합니다. 잼스에서 새 잼스를 클릭하고 나의 새로운 잼을 만듭니다. 이때 제목은 이름은 AI 갈등 해결 가상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에는 앞에서 안내를 했던 비폭력 대화 4단계를 연습하며 비폭력 대화 4단계를 연습하는 가상의 친구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안정. 자, 이어서 요청사항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사항에는 아까 말했듯이 이 상황이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꼭 안내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구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식의 대답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 얘한테 너는 지금 내 친구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시켜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너는 지금부터 나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내 또래 친구야. 를 첫 마디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 상황을 이야기할 거라고 하고, 너는 인공지능이나 챗봇이 아니라 친구의 입장으로 대답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너는 인공지능이나 챗봇이 아니라 너는 인공지능이나 챗봇이 아니라 그 갈등 상황 속에 있는 내 친구 입장에서 대답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대화 규칙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친구와 하는 대화이다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또래가 쓰는 자연스러운 언어로 사용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또래가 쓰는 자연스러운 일상어와 말투를 사용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처음부터 얘가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할 건데 얘가 막 처음부터 너무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면 우리 연습이 잘 안 되니까요.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100% 인정하지 않거나 네, 변명하는 등 약간의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비폭력 대화법으로 대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말하는 거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렇게 말하면, 그 마음에 이해하고 사과하며 갈등을 풀려는 태도로 대답을 해달라고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가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비폭력 대화법으로 상대를 존중하며 말하면 이때 이제 내 마음을 이해하고 사과하며 갈등을 풀려는 태도로 변화해 주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길게 대답하지 말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길이를 설정해 줍니다. 한 번에 너무 길게 말하지 말고 두세 문장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답해 달라라고 이렇게 잼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기본 도구는 만약에 이미지를 해야 하거나 동영상을 만들 때, 음악을 만들 때는 사용을 할 수 있으나 이번에는 대화를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지정을 하지 않을 거고요. 참조할 파일도 지금은 없기 때문에 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창으로 대화를 해보고 대화가 마음에 들면 그대로 저장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대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정하는 프롬프트를 요청사항에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미리 보기 창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학생의 입장, 그러니까 나가 대화를 하는 학생의 입장으로
우리가 같이 하는 정보 과목 수행평가 자료 조사를 내가 주말 동안 안 해서 결국 내가 일요일 밤에 다 했어 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는 정보 과목 수행평가 자료조사를 네가 주말 동안 안 해서 결국 내가 일요일 밤에 다 했다 라고 보냅니다. 가상의 친구는 아, 진짜? 미안하긴 한데, 나도 주말에 학원 숙제 때문에 진짜 너무 바빴어. 월요일 아침에 학교 일찍 와서 하려고 했지. 네가 일요일 밤에 혼자 다 해버릴 줄은 몰랐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해주네요. 자, 이렇게 하면 싸움밖에 안 났죠. 그래서 이제 비폭력 대화 4단계를 한번 적용을 해서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폭력 대화의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그 관찰의 개념에 해당하는 문장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네가 주말까지 하기로 한 자료 조사를 하지 않아서 내가 일요일 밤에 과제를 마무리했잖아. 이렇게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관찰의 느낌으로 한번 연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규칙에는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비폭력 대화법이 들어오면 갈등을 풀려는 태도로 변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일찍 와서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네가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밤에 혼자 다 해버린 거잖아 라고 대답이 왔습니다. 그럼 이번엔 속상한 마음을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나는 혼자 과제를 다 해야 해서 많이 당황스럽고 속상했어. 저의 느낌을 전달하는 거죠. 그랬더니 태도를 바꿔주네요. 아, 네가 그렇게 속상해할 줄 몰랐어. 듣고 보니 일요일 밤에 혼자 다 하면 막막하고 힘들었겠다. 계속 내 입장만 생각하고 핑계대서 미안해. 요렇게 가상의 비폭력 대화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대화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욕구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과제니까 앞으로는 함께 책임감 있게 참여하면 좋겠어. 응, 네 말이 맞아. 우리가 같이 하는 과제인데 너무 무책임했어. 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기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으면 나에게 미리 연락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응, 당연하지. 약속할게. 이렇게, 어,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대화로 매번 고생하게 해서 진짜 미안하고 내일 학교 가면 매점은 내가 쏠게. 라고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제 미리 보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리 보기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실제 교실에서 있을 법한 이런 대화가 아니라
너무 수월하게 대화가 해결되고 진행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럴 때는 이 대화 규칙에 약간 대화가 실제 교실 상황에서 조금 더 복잡하고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갈등의 말이 좀 더 오갔으면 좋겠다라는 대화 규칙을 추가한다면 여기 미리 보기에 적용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사항에 조금 더 교실에서 있을 법한 갈등 상황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심화 및 현실적인 대화 흐름 규칙 이렇게 넣고 쉬운 사과를 금지합니다. 비폭력 대화를 하더라도 첫 번째 시도에서는 절대 100% 사과하며 바뀌지 마라고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어 및 역공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나도 서운했어. 너도 그때 했잖아. 이런 또래들의 흔한 변명이나 억울함을 섞어서 방어적인 태도를 반복하라고 명령합니다. 태도로 반박하라고 명령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화 연장을 유도합니다. 아까 전에 대화를 미리 보기에서 했을 때 4단계를 했더니 바로 이제 사과를 하면서 대화가 마무리되었잖아요. 그거 말고 대화를 조금 더 연장을 해보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응, 미안, 알았어.처럼 대화가 끊기는 단답형 대답을 하지 마. 대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자는 거야? 처럼 뾰족하게 되물어서 내가 계속 대화를 이어가며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해줘. 이렇게. 그리고 내가 학생이 이제 대화를 연습하다 보면 비폭력 대화가 아니라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연습을 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혹시나 학생이 비난을 한다면 비난 시 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비폭력 대화법을 쓰지 않고 요사가 있었는데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너를 탓하는 비난의 단어를 쓰면 너도 기분 나빠하며 갈등을 더 키워. 그래도 이런 대화를 하면 최종 해결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최종 해결 조건도 추가합니다. 내가 최소 2번 이상 차분하게 네 가상친구죠. 입장을 공감해 주거나 구체적이고 존중하는 부탁을 유지했을 때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대화를 마무리해줘 라고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시 이렇게 대화가 반영이 됩니다. 갈등 상황의 대화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가 다시 진행이 되죠. 그러면 여기 요청 사항에 맞도록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후에 이 두 번째 질문도 그대로 다시 붙여 넣어서 보내보겠습니다. 아까는 나도 주말에 학원 숙제가 많아서 진짜 정신 없었다니까. 네가 물어보지도 않고 해놓고 왜 내 탓만 하냐라는 대답이 왔는데 지금은 나도 주말에 가족 행사가 있어서 진짜 폰 볼 시간이 없었다니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했잖아. 나한테만 화내면 어쩌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답이 왔습니다. 그럼 아까 세 번째로 했던 대화를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느낌이었죠? 나의 느낌을 전달하는 거였는데 아까는 속상했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속상했구나 하면서 수긍을 해주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지금은 지금 우리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네가 혼자 다 해서 당황하고 속상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하기 전에 나한테 톡이라도 한 번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무작정 다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면 나보고 어떡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요청사항이 요구했던 것처럼 어쩌라는 건데 어떡하라는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 비폭력 대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갈등 사항을 이어갈 수 있게 잘 요구 사항에 맞춰서 대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어서 요거도 복사를 해볼게요. 네 번째 대화도 한번 똑같이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아까는 네 번째 대화를 넣었을 때는 무책임했다. 위에서도 사과를 했으니 지금도 바로 이어서 사과를 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떤 대답이 올까요? 자, 이번에는 다짜고짜 책임감 없다는 식으로 말하니 기분 나쁘다고. 내가 늦은 건 알겠지만 나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오히려 이 AI가 우리 학생이 비폭력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네요. 마지막 대화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최종 조건은 두 번 이상 차분하게 공감했을 때, 자, 비폭력 대화를 유지를 했더니 듣고 보니 네 말이 맞다고 이렇게 최종 마무리를 해주네요. 아까처럼 네 단계에 걸쳐서 대화를 했더니 이렇게 마지막에 미안하다 사과의 도착 과정은 똑같지만, 음, 중간 과정에서 대화가 형식이 바뀌었죠. 지금은 제가 미리 보기 상황이라 똑같은 대답을 똑같이 집어넣어서, 똑같이 집어넣어서 비교를 하느라 이렇게 봤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연습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요구사항이 추가되었을 때, 위에처럼 바로 사과를 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면서 조금 더 갈등 상황을 구체화시켜주고 학생들이 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황이 연출이 되도록 이렇게 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이 요청 사항에 요청을 하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이제 만족하는 대화가 된 것 같아서요. 저장을 한번 누르고 잼스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등 사항이 생성되면 공유 버튼을 눌러서
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링크를 보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채팅 시작을 누르면 지금 만든 가상의 친구와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채팅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학생들에게 공유를 해서 대화를 하며 비폭력 대화를 연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구글 잼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있을 법한 일을 대화로 풀어보며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실제로 학생들 사이에서 토론을 하라고 하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비폭력 대화를 연습을 해보고 교실 상황에서 생활을 한다면 훨씬 더 인성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